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만나볼 분은 여러분도 항상 관심 있게 보시는 요즘 레스토랑에 로봇이 많잖아요. 네, 네, 공간 운영 자동화 회사 헬퍼 로보틱스의 최재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해서 이제 좀 네, 편하시죠? 네, 편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식당에 가면 레스토랑 가면 이제 로봇이 많잖아요. 네, 요즘 이제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 로봇 트렌드는 어떤지 요즘 네. 이제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된 이후부터 네, 이제 서빙 로봇에 대한 시장은 이제 열린 건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국산 로봇보다 중국산 로봇이 지금 많은 게 실정이 있고, 아, 네, 그리고 국산 로봇에 있어서도 지금 대기업 네, 베이스로 해서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시는 로봇 한 90%가 이제 중국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대기업 로봇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한 서빙 로봇으로 하면은 한 12개사 정도, 한국에. 네, 한국 로봇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네, 회사는 한 네. 12개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아까 12개사 로봇 회사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딱 아니면 메드 인 코리아 기업들만 이제 서비스 로봇에서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조리 로봇도 있는 거고, 네. 서빙 로봇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영역에서 좀 다크호스로 헬퍼 네. 로보틱스가 약간 새로운 형태의 맞습니다. 포지셔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회사는 그러면은 창업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네, 지금 법인 설립하고 나서는 이제 딱 3년. 3년. 네. 근데 뭐 성과가 벌써 막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그럼 어쩌면 헬퍼 로보틱스 어떤 회사인지. 네. 네, 저희는 이제 로봇 기술을 통해서 이제 네. 공간에 운영하는 것을 자동화를 솔루션으로서 하는 회사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다른 솔루션 회사와 다르게 저희는 로봇을 자체적으로 다 개발한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로봇과 관제 시스템과 그리고 그와 연동되는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네, 저희가 다 이제 자체하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그리고 이제 디자인까지 다 인하우스로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맨파워가 엄청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로봇 쪽에 또 전문가분들이 네, 많이 멤버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인력 구성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저희가 80%는 다 개발자로 개발자? 네,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펌웨어 개발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님도? 네, 저는 이제 기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은 좀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아까 얘기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서빙 로봇의 개념이 아니라 네. 좀 더 확장된 개념 같아요. 네. 공간에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주시면. 사실 너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서빙 로봇들이 이제 실제 F&B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근데 그 F&B에 들어가는 서빙 로봇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피크 타임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할 수 없으니 네. 로봇으로 보조를 받고 싶어서 로봇을 쓰는데, 네. 이 로봇이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핑하는 기술에 있어서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공간에서. 네,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원활하게 뭐 한 대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네. 이제 여러 대를 쓰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결국 그 사람도 똑같이 이제 서빙하는 사람도 동생 걸리기도 걸리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사람이 나오면 피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로봇이 최우선으로 잡다 보니까 네. 이제 로봇이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 타임에는 살짝 빠지고, 네. 이제 사람이 좀 한가할 때 보조하는 역할로서 지금 자율주행 서빙 로봇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점주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 서빙 로봇을 통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매장들 특징 중에 네, 하나가 이제 대형 매장들, 대형 매장들. 네, 그리고 뭐 중형 매장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실제로 또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네. 이상을 객단가를 낮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뭐 트랙을 활용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들어가지만 그 비용 전체를 다 렌탈로 했을 때 한 사람의 인건비보다는 저희 10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에 대한 로스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최적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트랙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제 화면에 네. 트랙을 통해서 이제 로봇들이 네. 막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서빙 로봇은 실제로 이제 매장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트랙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하는 네. 형태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랙이란 부분이 사실은 뭐 크게 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로봇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로봇만 갈 수 있는 길을 F&B에 적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자영업자 점주들은 항상 로봇을 사용했을 때 불안하게 많이 느껴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싣고 있는 음식이 고객의 문제로 부주의로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부닥쳐서 네, 그러면 엎질러진다든지 맞습니다. 떨어진다든지. 네. 그럼 결국 로봇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해줘야 손님들은 되는데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그거 컴플레인을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그냥 로봇 길과 사람 길을 아예 분리를 시킨 겁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크 타임에도 커버가 되는 거고 네. 점주 입장에서는 로봇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아, 예, 그러면 로봇이 어차피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그리고 서빙을 하든 안 하든 뭐 결국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을 없앨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결국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로봇을 여러 대를 쓰는 거에 있는데 아, 여러 대를. 네, 네. 여러 대 쓰는 거에 있어서 트랙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제한된 길로 갑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수들을 다 네. 애초에 제거할 수 있고 그 길에 따른 최적화의 동선을 짜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트랙을 쓰는 거고 뭐 좀 더 나아가면 사실 F&B의 환경이 로봇이 잘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인터넷 한외선으로 해서 모든 기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즘 F&B 시장 안에서는 뭐 태블릿 오더나 네, 네. 뭐 포스나 키오스크 그리고 CCTV 이런 것들이 한 140개가 있어요. 큰 데들은. 와. 그러면 그 140개에 대한 와이파이들을 인터넷 로더 하늘- 걸리면 이제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맞습니다. 멈출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자율주행 로봇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나 F&B 환경에 맞게끔 통신이나 이런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냥 원천적인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F&B에 가장 적합한 로봇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F&B에 가장 적합한 로봇은 이런 저희 같은 트랩 방식으로 저희는 좀 차별화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신 네. 컨트롤하는 거는 어떤 망을 쓰나요? 저희도 똑같이 똑같이? 네, 똑같습니다. 아, 다만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는 일단은 관제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네, 개발이 네.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연동되는 것도 다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되게 경량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로봇이 뭐 10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네. 뭐 막힘 없이 끊기는 거 없이 만약에 와이파이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로봇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다른 알고리즘을 또 적용을 해요. 그럼 끊겼을 경우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거진 2년 동안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그 부분만 계속 계속 이제 POC를 했던 것 보완하시구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그럼 충분히 기존에 뭐 어떻게 보면 서빙 로봇하고 헬퍼 로보틱스의 이 솔루션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네. 효율 차이가 나는지.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매장이 한 4개, 4개, 로봇 4개,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간 로봇 매장이 16대. 16대. 네, 그리고 일단 애초에 저희 로봇은 뭐 막히거나 뭐 피크타임이나 뭐 사람에 대한 방해가 없다 보니까 네. 가동률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오. 네, 그럼 결국 그 가동률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보면은 보조하는 역할로서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내고 그런 있다. 부분도 다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공간 운영 자동화 회사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네, F&B 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계신지. 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초기 세팅 단계부터 네, 솔루션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제 F&B 브랜드 회사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 F&B 브랜드 회사들이 다 신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상권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시는 이런 반란이란 매장 자체도 네, 네. 월에 한 1억 5천씩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반란이란 매장은 이전에 한 7천 정도 나왔던 매장이에요. 매출 자체가. 근데 인력은 한 15명 썼던 곳이고요. 근데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고 나서 인력 자체도 15명에서 11명으로 줄였고 매출 역시도 7천에서 1억 5천으로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시킨 매장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로봇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네. 결국 공간을 자동화한다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네. 플러스 알파의 기능 요소가 있는데 네. 그 플러스 알파는 로봇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란이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룸에 로봇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이 상당히 프라이빗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좀 프라이빗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네, 네. 우리 온 사람들끼리 즐길 거리가 있는데 네, 네.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로봇이 가면 로봇이 오든 안 되든 사실 사람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F&B에 적용을 해서 그만큼 매출 상승이 저 매장은 다 룸이 다 따로따로 있는 매장. 맞습니다. 룸이 한 20개가 있고 그 20개에 맞춰서 저희 로봇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위치가 어디예요? 네, 노원에 있습니다. 노원에. 네. 노원에 가면 꼭 가야 되는 맞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된 거네요. 그렇죠. 매출이 그렇게 2배 정도 뜬 거 보면. 네, 그리고 2층 매장인데도 그 정도가 나온 거면 네. 뭐 사실 저희 솔루션에 있어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PMF는 확실히 아까 보니까 막 외부에서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밖에서. 네. 되게 신기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대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손님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대형 매장 뭐 사람이 없어도 저희가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매장의 분위기를 띄워줘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대형 매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담감이 있어도 저희 로봇을 인스타를 찍거나 카메라를 찍거나 그렇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그리고 마케팅 요소가 돼서 대화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네. AI. 맞습니다. 뭐 아까 공간 관련돼서는 이제 로봇에 대한 솔루션도 있지만 아예 초기 세팅 단계의 어떤 솔루션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맞습니다. 부분도 잠깐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인테리어부터 다. 네, 저희가 지금 F&B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로봇의 가장 큰 핵심은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장이 맞는 어떻게 보면 로봇의 가치로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로봇을 처음 초기에 이제 프로토부터 개발할 때부터 저희는 아예 햄버거 매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요? 네, 연신내에 있는 더피플 버거라 그래서 그 매장을 처음에 차리면서 그 더피플 버거라는 매장을 통해서 저희 프로토 로봇을 계속 고객한테 선보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잘. 그럼요. 네, 그래서 더피플 버거는 컨셉 가봐야 자체가 점주 혼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컨셉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인테리어부터 네. 뭐 매장 운영 네. 이런 것까지 다 가기 위해서 네. 또 핵심 멤버도 영입하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F&B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100개 정도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했던 대표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치킨 브랜드를 네. 이제 엑시스를 하고 네. 이제 저희 회사로 CBO로 이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F&B의 부분에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들을 네. 저희 회사에 이제 보완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F&B 그 전문 노하우와 그리고 로봇 기술에 대한 네. 노하우가 결합된 형식으로서 이제 네. 고객들한테 동선 최적화부터 운영 최적화 네. 그리고 이제 이 매장을 이제 운영을 했을 때에 대한 이제 서비스적인 최적화 부분들을 다 이제 컨설팅부터 해서 이제 매장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게 더 부가치가. 그쵸. 네. 이제 지금 F&B 쪽 영역에 그 뭐 서빙 로봇, 자율주행 로봇 뭐 이 부분이 있지만 네. 또 새로운 영역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리 로봇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 로봇 이제 12개사 중에 네. 하나인 회사고, 그리고 그 12개사의 기준은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기차의 보조금처럼 저희는 이제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2개사 받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오. 네, 그리고 그 중에 12개사 중에 두 회사만 서빙 로봇하고 조리 로봇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LG고 그 중에 하나가 헬퍼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
LG하고 저희만 이제 두 개 조리 로봇하고 서빙 로봇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서빙 로봇이 그러면 실제로는 가격이 네, 더 비싼데 네, 보조금을 받으면 네. 훨씬 더 저렴하게. 네,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일단은 보조금의 그 금액은 지금 서빙 로봇은 저희가 1,000만 원 받고 있고요. 오. 조리 로봇은 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로봇 자체 금액이 790만 원인데 네. 그것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네. 저희는 로봇을 2대를 베이스로 잡아놨습니다. 아. 네, 그래서 2대에 대한 로봇을 저희는 보조금을 받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 뭐 개인 부담 한 400 정도 네, 하는 맞습니다. 걸로 하겠네요. 네, 되게 좋은 네, 전략이네요. 네. 또 다른 영역이 또 스마트팜 쪽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애초에 공간을 자동화하는 로봇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네. F&B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비즈니스 모델 방식으로서는 쇼텀 방식으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공간이고요. 네. 공간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베이스 자체가 로봇을 개발을 하고 네. 그 로봇을 통해서 공간을 자동화하는 이제 운영단에 있어서 네, 특화된 네.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역시도 저희가 이제 자동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버티컬팜 흔히 말하는 오. 인도팜 방식으로 해서 7단 이상의 수확물이 있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에 특화된 네. 로봇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벨브라는 스마트팜 전문 네. 업체와 지금 POC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어벨브가 갖고 있는 베트남 공장에 네. 이제 저희 로봇이 이제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업 영역이 되게 다양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대표님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타겟 시장, 네. 또 타겟,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에 저희가 뭐 가전이나 테크 기업이에요. 뭐 베스트바이의 네. 벤더를 만나서 네. 미국 시장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제 네. 다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이번에 이제 CS도 갔다 오셨는데 네. 좀 타겟 시장이나 뭐 네. 타겟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국내 중형하고 대형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솔루션이 가장 ROI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이제 인정이 됐고요. 네. 실제 해외 매장들은 다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외식에 있어서는 해외보다 5년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 축적을 해서 이 솔루션 단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마침 요번에 이제 CES를 통해서 해외 무역 업체하고 LOI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F&B 공간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을 그 해외 무역 업체를 통해서 이제 저희 LA 쪽이죠. 네, LA 네. 쪽부터 해서 이제 진입을 해서 서부 쪽부터 네. 진입을 해서 이제 동부로 동부 가기 전에 뭐 달라스부터 뭐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출하게끔 만들어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리 로봇 솔루션도 있습니다. 지금 조리 로봇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이 프랜차이즈 대표님 네, 계세요. 네. 거기도 역시나 그 해외 쪽을 지금 특히 베트남 쪽을 타겟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그 해외 진출도 네. 이제 조리 로봇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해외에 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확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대상군들은 아무래도 뭐 프랜차이즈 쪽, 네. 그렇죠. F&B F&B 쪽이겠네요. 쪽이고 그리고 일단은 F&B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은 많아요. 네. 근데 로봇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다. 아, 반대로 로봇 개발하는 회사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이쪽에 대한 높아도 이해가 또 없구나. F&B에 대한 없어요. 근데 그 중간 다리에 대한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는 헬퍼 로봇. 헬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화된 거는 이제 사람과 로봇이 함께 협력해서 운영할 네. 수 있는 솔루션단 특히 이제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통합관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자체적인 로봇 솔루션이 있지만 네. 뭐 다른 뭐 AMR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로봇을 저희 솔루션에 결합을 해서 네.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솔루션 형태로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아시죠? 프랜차이즈나 이런 매장 업주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마진이 너무 낮은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이번에 뭐 배달 관련된 네, 뭐 배달앱 쪽이나 뭐 쿠팡이츠 이슈 때문에 뭐 특집으로 막 방송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배달 실제로 매장 아니라 그
그 외부에서 배달하는 것도 자율주행으로 뭔가 배송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언젠가 가능하겠죠. 네. 지금 뭐 그런 쪽은 지금 뉴빌리티나 네. 아니면은 서울 로보틱스나 네, 네. 아니면은 모빌테크, 네, 네. 예, 그 기업들이 이제 다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도 뭐 모빌테크와 이제 모빌테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라스트 마일 로봇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기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지금 현재 배달 시장, 저희도 햄버거 매장을 진짜 운영을 네, 하고 네. 있고 배달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배달로만 하면은 지금 네. 현재는 사실 자영업자 점주가 수익이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애초에 배달 플랫폼비와 배달비에 있어서 전체 마진의 30% 이상이 차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 물론 뭐 거기에 깃발이나 뭐 광고까지 들어가면 더 이제 커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달 하나로만 이제 그 코로나 때처럼 배달 하나로만 이제 들어가기에는 매출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네, 상황에서 결국 그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있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홀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써야 되면 또 그럼 그거에 대한 객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대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 솔루션이 가질 수 있는 이게 객단가에 대한 세팅가, 그러니까 뭐 아예 무인화는 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점주 혼자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만 된다고 하면 그럼 그런 객단가의 최소에 대한 객단가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럼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장사가 잘 되면 네. 이제 사람을 한 명씩 고용만 한다고 하면 매장 자체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저희 솔루션의 가치도 저희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CS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CS는 처음 네, 맞습니다. CS에 가서 좀 약간 얻으신 네, 뭐 그런 인사이트. 성과? 네.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네, 사실 일단은 저희가 베가스에 CES를 갔잖아요. 네, 또 네. 베가스에 또 어마어마한 F&B 매장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막 엄청 막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 맞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베가스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로봇을 보자마자 이거는 베가스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로봇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네, 했는데 네. 오히려 베가스에 저희 그 디자인도 먹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첫 번째로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활동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로봇이 여러 대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음성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냐, 네. 아니면 로봇의 무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네.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오히려 로봇 자체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부가가치적인 부분, 네. 예, 이벤트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나 네.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많이 네. 있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해외는 국내와 같이 이제 생계형 자영업이라기보다는 네. 기업형 규모가 있는 기업형으로서 저희 로봇을 마케팅적으로도 네, 에 대한 니즈가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이 얻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뭐 F&B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스마트팜, 네. 어떻게 보면 수확하는 로봇도 이제 CES에 선보였는데 확실히 중동 쪽에 확실히 관심이 많았고,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 7단 이상의 수확하는 소형화되는 로봇이 아직 글로벌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가격도 가격인 네, 거고 네. 일단은 소형화되고 이게 다중으로 로봇이 여러 대가 네. 한 번에 수확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제 이런 리프트 방식을 저희가 네. 다 자체적으로 한 건데 이거는 네. 연동된 로봇도 지금 현재 없는 실정에서 네.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다 보니 그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이제 분위기를 이제 좀 파악을 했고 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규모를 좀 다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서 내후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좀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이번에 CS 가셔서는 미국하고 네. 중동 쪽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니즈를 파악을 니즈를 했습니다. 파악을 하셨구나. 내년에도 가실? 내년도 가야죠. 네, 내년에는 좀 더 지금 이제 조리 로봇 자체도 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리 로봇 쪽은 해외에다가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해외를 갔을 때 저희 로봇하고 같이 가길 원해요. 왜냐면 그 로봇 안에
자신의 이제 그 레시피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로봇에 심을 수가 있으니 네. 만약 거기 현지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저희 로봇을 대체를 함으로써 저희 로봇부터 한다고 하면 그럼 최소의 인력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고 그럼 결국 F&B는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CS 때 카테고리로 보면 로보틱스랑 푸드테크 네, 네, 다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CS가 예전엔 푸드테크 없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그쪽도 조님도 되고 네. 기업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성과가 좀 이제는 네. 나올 때입니다. 그럼 올해 이제 조금 뭐 계획하고 좀 네. 장기적인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F&B를 특히 F&B 안에서도 대형 매장하고 중형 매장에 네. 특화된 이제 서비스 로봇 솔루션을 이제 고도화하는 걸로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고도화한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의 영역도 F&B뿐만이 아니라 버티컬하게 이제 네.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로봇을 사람하고 썼을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하나로서 저희가 이제 자리를 매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을 갖고 있을 때 여기를 좀 자동화하고 싶고 자동화했을 때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회사가 헬퍼 로보틱스가 될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인원도 많이 늘어나시겠네요. 네. 이제 네. 올해는 그러면 해외나 국내 좀 빅 전시회나 뭐 네. 가신 일정은 어떻게? 일단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내년 CES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 라이즈 네. 전시회 이제 마루 하산남 재단하고 네, 같이 네. 이제 부스에 들어갑니다. 6월달에 6월달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BK에서 이제 페스티벌을 이제 선보입니다. 네, 이제 네. 한 15,000명 정도 규모의 이크 페스티벌. 네, 이크 페스티벌을 하고 이제 거기에 저희 조리 로봇하고 저희 서빙 로봇이 네. 실외에 선보여요. 아, 네, 그래서 부스에 선보여서 실제로 뭐 이렇게 햄버거나 뭐 이런 거를 직접 네. 먹어볼 수 있게 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꼬치 자동화 네. 로봇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꼬치 자동화와 그리고 맥주를 지금 자동화하는 로봇도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자동화 로봇 2가지와 그리고 이제 서빙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실내에만 서빙 로봇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트랙이 있고 그 트랙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 트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어디든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네, 트랙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테이블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그 테이블에 저희 로봇이 움직임으로써 네.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가치를 또 창출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니면 수요에 맞게 네. 계속 진화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런 모양이지만 네. 모양도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뭐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도 네.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부에서 뭔가 고민하시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여러 가지 막 네. 요청들 많이 요청도 하시다 많이 하고 보니까. 있고.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한데 네. 헬퍼로보틱스가 좀 대한민국 대표 F&B와 네. 어떻게 보면 실내의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좀 포지셔닝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성과 있을 때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감사합니다. 보시고. 감사합니다.